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경제적 자유를 위해 조기 은퇴를 꿈꾸는 파이어족. 우리 주변 파이어족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줬습니다. 파이어족이 인싸되는 그날까지 파싸. 파싸. 이 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파이어족들의 데모, 파이어족의 종합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죠. 신희은 기자. 본인도 파이어족을 꿈꾸는 꿈꾸면서, 꿈나무입니다. 3년 내로 파이어족이 도전하고 있기도 하다는 그런 후문이 들어오고 있어요. 목표입니다. 목표. 네. 죄송합니다. 목표. 1355번님, 각자 파이어를 꿈꾸며 살아가는 20대 부부입니다. 오. 와, 각자. 아, 그 남편분은 남편, 부인분. 네네. 40 전에 파이어 하는 게 목표인데 서로 잘해보자며 격려하며 살고 있어요. 아니 20대면 최소 10몇 년 남은 거잖아요. 네. 제가 볼 때 충분히 가능하신 것 같아요. 하고 많이 사랑했다. 네. 왜냐면 20대 부부가 흔치가 않아요, 지금. 그렇죠. 네. 빨리 결혼하셨네요. 네. 네. 멋지신데요? 네. 그런데 사랑해서 각자 파이어 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돈 관리를 각자 하시는 건가? 그런 의미보단 저는 네. 이제 맞벌이일 것 같다. 그러니까 네네네. 신랑도 신랑 영역에서 파이어. 아. 그렇죠. 네, 각자 직장에서 또 부인도 그쪽에서 파이어. 네, 좋은 1355번님, 거죠. 진짜 한번 뵙고 싶네요. 20대 부부가 진짜 없어요. 파이어. 아니, 20대 부부가 없어요. 요즘 결혼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충모님, 귀농도 파이어로 쳐주나요? 저는 쳐야 된다고 보는데. 아니, 파이어족은 저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네. 그냥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은퇴한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해야 파이어족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사실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뭐 소득도 창출하고 하는 것들이 저는 범 파이어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봤을 때는 귀농은 파이어족이죠. 네. 하고 뭐 저의 의견도 그렇고요. 최근에 이런 많은 그 미래 전망할 때 보면 네. 이 농업의 유망도가 네. 네, 금융업보다 앞섭니다. 여러분. 어. 네, 우리 이충모님, 귀농도 파이어를 넘어서 제가 보기에는 네. 미래 유망 산업. 네. 네, 지금 그 새로운 아시죠? 시작이다. 요즘 엄청 핫한 과일. 샤인머스켓. 네. 이런 것도 사실 농업 분야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 이상이라고 막 하더라고요. 네. 귀농. 나중에 귀농 파이어도 한번.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서 또 소개해 주시죠. 오늘은 어떤 파이어의 사례인가요? 네, 오늘은 이제 한 분의 사례가 아니고 좀 여러분들의 사례인데요. 네. 그 사실 그 파이어족 꿈꾸는 20대, 30대, 40대 직장인들 사이에서 이제 자산을 그래도 어느 정도 불렸다 하시는 분들이 관심 많이 갖고 계시는 꼬마 빌딩 투자에 대해서 제가 좀 사례와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꼬마 빌딩. 네. 네. 하고 이게 보니까 네. 꼬마 빌딩도 뭐 많은 건 뭐 50억, 60억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동 투자네요, 일종의. 네, 맞습니다. 예. 왜 파이어족들이 꼬마 빌딩에 꽂혔나? 뭐 이게 월세 나오니까 그런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제 조기 은퇴하면 이제 뭐 그게 뭐 시세 차익형으로 돈을 벌었든 주식으로 돈을 벌었든 결국은 은퇴 이후에 이제 일하지 않아도 현금 흐름이 그거죠. 월급처럼 창출돼야 되는데 그 파이프라인이 사실 다양하게 만들 수 있지만 꼬마 빌딩은 하나 잘 투자해 놓으면 이게 하나의 직장처럼 네. 나한테 꼬박꼬박 이제 소득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최근에 정부에서 주택 시장을 엄청 규제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꼬마 빌딩은 이제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투자 대안으로 굉장히 부상하고 있어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서울 시내 꼬마 빌딩이 그 아파트값만 오른 게 아니라 꼬마 빌딩 가격이 엄청 상승했고요. 매물이 없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거의 매도자 우위 시장이다.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너무 인기가 많다고 해요. 그렇죠. 이건 뭐 조금 이따도 나눠보겠지만은 네. 지금 뭐 워낙 상가가 잘 돼서가 아니라요. 네. 지금 현상만 놓고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상가는 사실 코로나 공실이 때문에 더 많은데 네네네. 워낙 주택의 규제가 몰리니까. 네. 근데 돈은 넘쳐나고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네. 왔고 그 중에 사이즈 작은 것부터 수요가 몰렸던 게 아닌가 저는 보고는 맞습니다. 있는데 네. 꼬마 빌딩은 어떤 게 꼬마 빌딩인가요? 라는 뭐 질문들이 나옵니다. 네. 꼬마 빌딩 이렇게 쉽게 설명드리면 뭐 지하 1층, 지상 3, 4층 정도 되는 이제 건물이고요. 아, 사이즈로도 꼬마. 네. 그렇죠. 높이로도 꼬마. 네, 뭐 이렇게 뭐 7층, 10층, 뭐 10몇 층 이렇게 되는 건 진정한 빌딩이고. 네, 5층 이하.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매매가로 보면 10억 원에서 50억 원 이하. 이 정도 건물을 꼬마 빌딩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사실은 주거용도 있고 비주거용도 있고요. 맞아요. 근데 예. 예. 그 안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분류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상가나 오피스 들어간 그런 꼬마 빌딩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이제 투자 금액은 원래는 사실 뭐 3억 원에서 5억 원 정도 있으면 그래도 네. 서울의 괜찮은 동네에 꼬마 빌딩 살 수 있었는데 네. 지금은 부동산 이제 가격 상승 여파로 실투자금 10억 원 안팎은 소요된다고 보셔야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꼬마 빌딩을 정의하는 기준도 많고요. 금액 시세도 많지만 일단 우리가 오늘 정의하는 이 꼬마 빌딩은 50억 원 이하 정도고 상가나 오피스가 들어가는 예. 그런 빌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근데 같습니다. 이제 공동 투자였잖아요, 오늘 사례가. 네네네네. 친구들 뭐 4명, 네. 혹은 많게는 5명분에 50억이니까. 네. 그래도 1인당 네. 10억은 예를 들면은 있어야 뭐 되는 거 이제 아니에요? 3명이서 투자하면 더 되고요. 1인당 그래도 한 뭐 5억 원 안팎 이렇게 네. 투자할 수 있을 이제 거고요. 더 작은 꼬마 빌딩 규모에 따라 다 다르죠. 네네. 근데 사실은 공동 투자하는 이제 이유는 뭐냐면 네. 더 큰 건물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뭐 5억이든 10억이든 큰 네. 돈이잖아요. 큰 돈이죠. 예. 네. 근데 이렇게 친구들이 뭉쳤다. 공동 투자를 한다. 네. 그렇게 꼬마 빌딩을 노렸다. 네.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이게 이제 제가 소개드린 사례도 이제 여러 분이서 공동 투자한 사례인데 이제 장점은 이게 있습니다. 그 수도권 밖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일단 이제 예를 들어 서울도 강남이 비싸고 그다음에 좀 역세권 이런 좋은 동네들이 비싸고 외곽이 조금 저렴하고 이렇게 될 거잖아요. 네. 근데 입지가 좋을수록 사실 공실률이 줄어드는 건데 네. 입지가 좋으면 가격이 비싸니까 이제 여러 명이서 투자를 해서 지분을 나눠 가지면 이제 그 리스크를 공실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이제 더 좋은 물건에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향후에 이제 시세 차익을 보통은 4, 5년 정도 보유하다가 매각하거든요. 네. 이때 이제 시세 차익을 나눠 갖고 월세 수익도 지분만큼 나눠 갖고 이런 구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이런 장점을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4, 5년 후에 매각했을 때 시세 차익을 꼬마 빌딩은 기대할 수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지대 상승에 대한 이제 부분이 큰데 네. 공시지가는 정부가 매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크게 하락할 리스크가 없다는 점에서 네, 그제 본인들이 이제 한 1, 2억 원 이상 투자해서 건물의 외관이나 이런 리모델링을 진행하면 이제 시세 차익을 그만큼 기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장점이 이제 월세 수익률을 조금 이제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실투자금이 조금 공동투자로 커지면 네. 이제 대출 비용도 줄어들기 때문에 대출이 줄고 이제 금융 비용이 줄면 월세 대비 이제 실투자액이 이제 그러니까 실수익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제 향후에 수익률이 높은 건물은 또 높은 가격에 매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뭐 아주 좀 짧게 요약하면 네. 혼자 내 돈으로 5억 뭐 6억 이렇게 하는 것보다 네. 뭐 친구들 3명에서 공동 5명이 투자로. 모여서 네. 20억대에 뭐 혹은 30억대 꼬마 빌딩을 사게 될 경우 네. 일단은 더 업그레이드된 물건을 구입할 살수 수가 있다. 있겠고요. 그러면 네. 그만큼 공실의 위험도 덜해지고 덜해지고 네. 시세 차익의 가능성도 높고 높아진다. 대출 부담도 떨어진다.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대출액이 빠지니까 월세 수익률도 실질 월세 수익률이 높아지는 효과 이런 등등이 있는데 네. 관리라든가요, 네. 세금이라든가 네. 또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공동 투자는 네. 늘 갈등 뭐 이런 게 그쵸. 좀 떠오르는데 그래서 네. 사실은 공동으로 투자하면 보통 이제 잘 아는 지인들이나 네. 이제 투자자들 모여서 하게 되는데 공동 투자 계약서를 잘 쓰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클리어하게 계약을 쓰시는 게 중요하고 이 과정에서 이제 일반적인 부동산 중개인이 아니라 좀 전문가에게 이제 코칭을 받아서 네. 이제 그 공동 계약서를 잘 작성을 하셔야 하고요. 네. 근데 또 하나 이제 유의하셔야 될 거는 세금입니다.
요즘에 이제 주택 부분에 대해서 세금 높은데 네. 이제 빌딩도 마찬가지로 부담은 크거든요. 네. 일단 매입할 때부터 볼까요? 네, 일단 개인 명의로 매입하면 네. 4.6% 취득세를 냅니다. 네. 10억짜리 사면 뭐 세금이 상당히 나가는 거죠. 네네, 4.6%면. 네. 근데 법인명이면 네. 법인으로 많이들 하시거든요. 네. 이제 규모 있는 투자 같은 경우에 법인명이면 수도권 과밀 억제권 내에 설립된 법인이라면 이게 그 법인 설립 그 기준이 있잖아요. 예. 뭔지 아시죠? 네. 그 법인이라면 5년 내에 만약에 내가 취득한다. 그러면 취득세가 9.4%에 달하고요. 10억이면 거의 뭐 부동산 고가면 1억을 먼저 떼고 시작하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너무 부담이 큰 겁니다. 아, 왜냐하면 그게 5년 내에 설립한 건 이거 법인으로 네. 우회적으로 이거 하려는 하려고 거구나. 했다 네. 이렇게 해서 징벌적으로 좀 이제 네. 과세하는 거죠. 그래서 법인 설립에 5년이 지났거나 수도권 과밀 어쨌건역 밖에서 설립한 법인이라면 네. 이제 부담이 좀 덜한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제 네. 빌딩 매입할 때는 사실 이게 주택이랑 달라서 매입 단계부터 이제 취득세, 뭐 보유할 동안의 보유세, 매도할 때 양도세 이 부분을 네. 다 세팅을 해서 네. 이제 투자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공동 투자하는 과정에서 꼭 전문가의 가이드를 받아서 진행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렇죠. 또 아무리 친구라 하더라도 네. 네, 3명 이상 또 뭉치면은 뭐 그렇죠. 여러 가지에 또 왜냐면 누구는 리모델링 하고 싶어 하고 누구는 왜 하냐? 그냥 네. 가자. 네. 네, 그리고 나중에 네, 팔자 별의별 이야기가 있을 텐데 네. 또 어떤 점들을 또 투자할 때 고려해야 되나요? 이게 꼬마 빌딩이 인기인 이유가 종부세 부담이 없거든요. 네. 거의 없습니다. 이제 토지 공시지가 합계액이 80억 원 넘어야 과세 대상 되는데 이제 공시지가 기준이 80억 원이라면 네. 실거래가는 훨씬 높을 거 아니에요. 토지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뭐 130억 이상이네. 네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주택 같은 경우에는 1가구 1주택 단독명의 기준으로 11억만 넘으면 세금 내거든요. 한 12억대부터 나옵니다. 네, 네, 시세로. 그러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상당히 격차가 이제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세부담이 적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매물 품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공동 투자로 계속 매입을 하는데 이제 동업 계약서를 잘 작성하셔야 되고 이게 개인명인지 법인명인지에 따라서 내가 기존에 1주택이 있으면 네. 이게 또 종부세 부담으로 이어진 구조거든요. 그래서 무주택자인 경우는 뭐 괜찮지만 네. 이제 1주택인 경우는 이제 합산 과세되는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되고 네. 그러니까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내 주택 현재 보유 상황이 어떻게 되냐 내가 다주택자냐 그럼 개인 명의로 하시는 거는 좀 이제 현실적으로 좋지가 않고요. 네. 그럼 법인으로 하겠다 했을 때 그럼 법인으로 하려면 내가 이제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 있는 법인인지 5년 지난 건지 이런 것도 지날 수가 없겠죠. 네,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또 아마 이거 시장에서는 뭔가 네. 뭐 있을 거라고 사료가 돼요. 제가 왜냐면은 네. 저 이렇게 좀 기자들 취재해 보면은 네. 또 이런 네. 편법? 다 방법이 있긴 있는데 들이 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거할 합법적인 거예요. 선에서 네. 투자하셔야 되니까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주의할 왜냐면 점? 공동 투자해도 투자자들마다 지금 다주택자인지 법인 소유자인지 다 다르잖아요, 상황이. 그렇죠. 근데 그게 또 3-4명이 뭉쳐야 되니까.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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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거는 네. 이거 공실 아닙니까? 뭐 이렇게 맞습니다. 해서 좀 큰 청운의 꿈을 꾸고 했는데 네. 공실은 되면 안 되죠. 예, 네. 네. 예. 네. 하고 지금 4년 뒤, 5년 뒤에 매각할 거야. 네. 어, 보통은 모르잖아요. 보통은 4, 5년 후 매각을 기준으로 투자를 많이 하신다고 하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익률, 그러니까 공실 관리를 아주 잘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수익률이 높아도 공실 놔버리면 의미가 없거든요. 네. 근데 그 공실을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입지 좋은 곳에 사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돈은 더 네. 비싼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또 공동 투자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입지 좋은 곳에 사고 또 그 안에 내가 이제 상가를 넣는지 네. 오피스를 넣는지에 따라서 또 달라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권에다가 오피스를 넣으면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오피스가 몰려 있는 곳에 건물을 샀다면 이제 그걸 또 상가화하면 또 경쟁률이 약간, 심해질 네. 테니까. 그러니까 이 네. 수요와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의 수요, 그다음에 내 건물에서 공급하는 어떤 형태, 네. 이게 이제 수요 공급이 잘 맞아야 공시를 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꼬마 네. 빌딩에 대해서 오늘 이제 투자하는 공동 투자 파이어족들을 살펴봤는데 네. 어쨌든 뭐 꼬마 빌딩이 좋다, 뭐 장점이 있다 하더라도 네.
공실의 이 두려움, 리스크가 왜 있죠. 이 리스크와는 네. 항상 싸워야 된다는 네. 그런 점들도 이분들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파이어족들도. 근데 그 응? 강남 요지에 그런 꼬마 빌딩들 한번 이렇게 쭉 제가 여쭤봤는데 공실이 많지 않아요. 코로나 와중에도. 근데 그 이유는 뭐냐? 예. 그 지역이 유행을 타는 상권이 아니라 전통적인 잘 되는 상권에 상가를 공급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입지와 수요 공급을 잘 세팅해서 이제 잘 들어가야 공실 관리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였습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